대한민국 살인 사건 네. 155화. 아유, 많이 가셨네요. 155화입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제목 얘기 미리 하고 가면 이 긴발이 샌다는 저 얘기가 있어. 네. 그래서 나중에 붙입시다. 그래도 약간 사인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예.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니까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이네. 예, 네. 예. 그 우리 염 교수도 금요일 날 실시간으로 10시입니까? 예. 10시에 실시간으로 그 저 채팅할 때 하기야 그 시간에 자야 돼. 우리 염 교수는 그 강의 가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그지. 아우, 좀 정신이 없어요, 제가. 네, 아니 저도 가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게 또 금요일 날 저녁은 또 한잔 하는 날이란 말이야. 예, 예. 저는 그때 버스 타고 막 올라오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잔 하는 날이고 예, 또 예. 낚시터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하늘 보고 별 보고 뭐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나오는데 가끔은 한 번씩 그 우리 구독자님 그 채팅으로 한 번씩 그 만나서 인사 한번 해주고 중간에 나가도 괜찮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네, 하는 꼭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이제 이 사건은 우선 신고부터 가봅시다. 네. 2013년이니까 꽤 됐네요. 네. 2013년 2월 3일 일요일 날이에요. 아, 8년 전 일요일 날이요? 네. 그러면 2월 달이니까 겨울이네요. 네. 늦게 오후 오네요. 3시경에 네. A 씨가 있어요. 여성분인데 네. A 씨가 친정어머니, 본인의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차를 타고 움직여요. 어디로 가냐면 네.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시어머니 집으로 가요. 아, 시어머니 뵈러? 예. 네. 시어머니는 이제 황 씨인데 황 씨. 74살 네. 되신 분이에요. 74세고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어머니 집에서 사골국을 끓였나 봐. 네. 이제 결혼한 여성분이.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갖다 드리자 해가지고 친정엄마 친정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시어머니 집에 간 거예요. 사돈댁에 간 거네, 그냥. 사돈댁에 간 건데 네. 또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면 또 번거롭잖아.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뭐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주차장에 계시고요. 차 안에서 네. 내가 얼른 사골국만 네. 갖다가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나올게요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주차장에 기다리라고 하고 친정어머니는 이제 A 씨 혼자서 아파트로 들어간 겁니다. 네. 현관문 잠겨 있고 인기척이 이제 없는데 며느리다 보니까 아마 그 도어 번호식 그 번호키가 아니에요. 아, 키 꽂는 거요. 예. 네. 키를 아마 이제 며느리니까 여벌로 하나 며느리한테 줬던 것 같아 시어머니가. 왕래가 자주 있었나 보네요. 예. 자주 있었대요. 네, 네. 자주 그 국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드리고 그랬대요. 효부예요. 네. 그래서 문을 이제 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너무 안에 조용하니까 어머니가 뭐 주무시거나 아니면 외출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골국을 들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갔더니 현관에는 시어머니 신발이 그대로 있어 가지런히. 그럼 계신 거네. 그런데 조용하단 말이야.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안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 그 이상하다. 그 주무시나 보다. 예, 그러고 그럴 수 들어갔어요. 있죠. 예. 딱 문을 열었는데 예. 툭 하고 밀려오는 냄새. 살인 사건 현장 가가지고 참 그 냄새 저는 그냥 머릿속에 뚜렷한데요. 예. 정말 힘든 그런 기억이에요. 그게. 네. 딱 보니까 방 안에 시어머니가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침대하고 바닥에 피가 가득해요. 아이고, 어떡해. 거기서 놀래 자빠졌겠죠 그냥. 뭐, 그래갖고 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휴대폰을 안 들고 올라간대. 이거 사고를 아이고, 들고 가는 하고. 네, 네. 그 와닥닥닥 내려와요 주차장. 네, 네. 그 내려와서 시어머니 친정엄마 있는 데서 119에다 먼저 전화 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망했다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네. 사망을 확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분이. 네, 네. 그리고 119에 신고하고 또 바로 그 자기네 집이 한 500m 떨어져 있대요. 네. 아들이 있겠죠. 그리고 네. 남편. 네. 거기다도 전화해요. 엄마 쓰러졌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다시 아파트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구다닥 뛰어갔냐면 네. 그 친정어머니가 병간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할 줄 안답니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모시고 간 거예요. 엄마 빨리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친정어머니가 근데 이미 사망한 상태. 절명하셨고요, 이미. 그리고 뒤늦게 이제 바로 119가 들어왔는데 119에서도
사망했다고 확인을 아유.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경찰로 신고가 되죠. 그렇죠. 119도 바로 전화 걸어요. 경찰. 네, 네, 네. 그래서 당일날 35분 아까 15시경에 들어갔잖아요. 사고를 네, 갖고 네. 15시 35분경에 청주 흥덕경찰서 강력팀으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강력팀, 형사팀 다 나온 거예요. 그 살인사건. 네, 큰 사건이죠.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아파트는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 볼게요. 네. 이 아파트는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15층 건물이에요. 15층 복도식 아파트라고 그래요. 네. 거기가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밀집 지역이래요. 네. 그 가경동 옆에 네, 있어요. 또 네. 거기다가 주변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 통행량도 굉장히 많다 그러고요. 어. 이분이 그 이 사망에 있는 그 아파트는 15층 중에 13층. 13층. 13층 24평짜리 아파트인데 네.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경찰은 그거 반드시 가서 확인하죠. 누가 외침 상황 알아보려고 네, 네.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누가 외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 현관도 이 며느리가 따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방범창도 손괴되는 흔적 전혀 없고. 네.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범인은 만약에 범인이 있다면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살해하고 나갈 때도 열쇠로 밖에서 잠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도 뜯은 적이 없고 문도 뜯은 적이 없으니까. 현관문도 이거 손괴한 흔적 없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범인이라면 그 범인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열쇠로 열고 들어갔고 살해하고 난 다음에 갈 때도 열쇠로 다시 잠그고 밖에서 또는 자발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그렇지 자발적으로 열어줬을 수 있지.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네. 열쇠로 나갈 때 네. 잠그고 갔다는 얘기는 열쇠 한 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열쇠 소지자는 다용이자예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봤어요. 뭐가? 현관문 밖에 이렇게 렌즈 있죠. 네, 거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지켜볼 수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거기를 휴지로 막아놨어. 휴지로 이렇게 막아놨어. 그거 막을 일이 없는데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집안을 누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범인이 막은 거로 추정돼요. 아, 역으로 밖에서 볼까 봐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허술한 거죠. 범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 렌즈인데다가 휴지로 막아놨다면 그 범인은 굉장히 허술한 범인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꾸는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거 빼고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 그거 자기가 휴지로 이렇게 그렇죠. 해놨다고 네, 네. 안 보나? 네. 하여튼 그렇게 해놨다는 거고요. 사실은 저 같으면 그렇게 현관문 밖에 도어락요 렌즈 구멍에다가 휴지 꾸기꾸기 이렇게 집어넣는 정도의 범인이라면 나는 제가 수사관이라면 좀 추정합니다. 범인의 성향은 성향이 뭘까요? 조금은 좀스러워요. 아, 좀스럽다. 현장에 당연히 저 충북지방경찰청 과수팀까지 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도어뷰 요 밖에 그 네. 휴지 꽂아놓는데 그 부근에서 이제 몇 개 쪽지문 아, 그거 쪽집은 이렇게 나왔고요. 하려면 만질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도어뷰 그 인근에 있는 데서 쪽지문 몇 개 찾고 네. 장문도 하나 채취. 장문도. 손바닥. 예. 그것도 채취했어요 일단. 네, 네. 그리고 또 안에는 또 뭐 있었어요? 안에는 이제 또 구조를 보니까 현관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요. 네, 아파트 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옆으로 작은 방 하나 있고, 네. 그 옆으로 화장실 있고, 네. 오른쪽에 그 건너방 화장실 전면이 안방이에요. 요런 형태예요. 네. 거실에는 매트하고 요가 있고 베개도 있고, 네. 거실 바닥에는 전기 주전자가 있고요. 그냥 저기 순간적으로 할머니, 또 어머니 신발- 사시는 뭐 일반적인 패턴의 이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트 끝에는 이 피해자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분의 폴더형 휴대폰이 펼쳐져 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무음으로 설정됐어요. 연구소 무음으로 노인분들이 무음 설정하나요? 안 해요. 안 하죠. 진동도 안 해요. 당연히 그렇죠. 네. 여기서도 경찰이 착안해요. 이건 맞아. 범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러네. 그렇게 조작할 일이 없으니까. 예, 이거는 중간에 벨소리가 들리면 집이 비었는데 안에서 벨소리가 그렇죠. 계속 울리면 울리죠. 밖에 사람이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무음 처리하고 나은 것 같아요.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휴대폰이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엄청 커요. 잘 안 들리니까 저희 그러니까 무음으로 한 건 이거는 범인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휴대폰 잘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휴대폰을 감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 뒷면에 고무장갑 흠만 나와. 아, 고무장을 낀 거네. 그런 거. 범인이. 고무장갑 흠만 나와. 요에 낙하열은 자국이 있어. 예. 예.
잘 생각해봐야 돼요. 네, 비산혈하고 네. 낙하혈은 네.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거의 저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네. 자, 휴대폰도 분석해봤더니 네. 그 휴대폰으로 4통 정도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게 있어요. 네, 누가 그 하신 4통 거예요? 걸려온 사람들도 경찰이 확인했겠죠. 예. 전부 다 그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하기야 뭐 어머니들 교회 분들하고 통화 많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친구니까. TV 앞에 흰색 걸레가 있는데 네. TV 앞에 혈흔이 보여요. 그럼 걸레를 닦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식탁 옆에 검정 가방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피해자 지갑이 있고 약간의 현금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 또 싱크대 앞에 수건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혈흔이 나왔어요. 거기도 혈이 나오고. 그럼 피 닦은 것 같아요. 그 이것저것 다 쓴 거네 그냥. 예.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싱크대 배수구 안에서 혈흔이 발견이 돼요. 싱크대 배수구에서요. 여기 가면 싱크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전부 다 열어요. 어. 어떻게 보면 여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 모양 이런 거 있죠. 네 있어요. 그게 상당히 그 현장에서는 중요해요. 음식물 찌꺼기 걸리는 장치. 혈흔 같은 게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는 데에다가 맺혀가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수십 점 여기서 발견이 됐거든요. 싱크대야에서요. 네, 그럼 싱크대에서 머리카락 발견될 일은 없어요. 없는데. 머리채를 잡았거나 네. 공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머리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상처가 전부 머리에 집중돼 있거든요. 아 두부에. 네, 주로 머리 쪽에 아. 어떤 둔기운 같은 게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거로 본다면 그 혈흔이 머리에서 나왔고 네. 아마 그 둔기를 사용해서 둔기를 씻으면서 머리카락이 박리돼 가지고 싱크대에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죠. 거의 묻을 수 있으니까 네. 피하고 섞여서요. 그래서 범인이 싱크대에서 손 씻는 과정으로 본 것 같고요, 경찰은. 그럼 싱크대가 아주 중요한 저기 이거 중요한 증거원이네요. 단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범인의 저 이동 경로 집안에서 그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안방이 현장이죠. 낭자예요, 혈흔이. 어마어마하게 맞으셨네요. 예, 이불 흐트러져 있고 침대 바닥에는 근데 물이 흥건해요. 물이요. 침대하고 바닥에 물이 철퍽철퍽할 정도로 물을 많이 젖어 있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 범인들이 지문이라든지 흔적 남기려고 물파다가 세숫대로 물파다 막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 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이 그런 걸 흥건할 훼손하기 정도로. 위해서. 안방에 물이 흥건할 이유가 없어요, 바닥에. 그렇죠.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이 쟁여져 그러면 있을 그거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고요. 이제 현장은 조금 훼손된 건 사실이죠. 인공호흡하면서 눕혀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감안하고 감식. 네, 네. 그리고 문틀에서도 혈흔 지문을 좀 채취를 했어요. 문틀에서도. 네. 그리고 TV 앞면하고 좌측에 비산혈흔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TV 앞에서 공격이 있습니다. 맞으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비산혈이 낮은 위치에 있어요, 벽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쓰러진 상태에서 공격했다는 얘기. 그렇죠. 네. 이게 혈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화장실 중요하죠. 화장실 또 화장실 감시했어요. 가서 네, 네, 보니까 네. 달아 있죠, 달아. 네, 네. 그 세숫대야. 손잡이 부분에 네. 혈흔이 묻어 있어요. 아. 이거는 왜 경찰이 받겠습니까? 안방에다가 물이 철퍽철퍽할 정도로 갖다 뿌리려고 그러면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갖다 한 게 아니라면 그건 뭐 호수가 큰 없구만. 그릇에다가 담아서 네. 갖다 계속 퍼붓겠죠. 네. 그러니까 화장실로 달려가 가지고 달아붙어 본 거예요. 큰. 어. 예, 그랬더니 그 큰 그릇에 혈흔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난리 이거는- 쳤네 그냥 현장에. 네, 이건 현장이 다 말해줘요. 네, 이거 난리 굉장히 쳤네. 중요해요. 네. 안방하고 화장실 상태 딱 비교해 보니까 범인이 증거인멸 목적으로 이거 물 받아다 뿌린 게 아, 맞는 그렇게 거예요. 보이고. 예. 그럼 이 정도 되면, 이건 프로예요. 아까 내가 좀스럽다고 그랬잖아요. 네. 로드 그 도어 뷰 네. 보고 이거 좀스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난리 친 거잖아요. 완전히 그 난리 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난리치고 예. 현장 증거인멸하려고 물 갖다 다 받아다가 예. 그렇게 오랫동안 뿌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물이 찰랑찰랑하고 이 물그릇 용량이 나오죠. 네. 그거 가지고 몇 번 날랐는지도 대충 추정하죠. 그렇죠. 추정이 가능하시네요. 물론 이불에 스민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경찰들은 그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교수님 방이 아무리 아파트가 작아도 그 방에 찰랑찰랑할 정도면 엄청 갖다 퍼본 수십 거예요. 번 갖다 퍼본 그러면 거예요. 예. 수시간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범행 현장에. 이게 은폐할 목적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아예 대놓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느긋하게 문 잠궈놓고 예. 그렇게 할 정도면 예. 이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어우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갈수록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 또 저기 부검이나 뭐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해야죠. 시신 이제 우선 일단 검시했죠. 검시. 네. 경찰이 검시. 네. 경찰 후두부입니다. 머리 네. 뒤편. 네. 둔기 12번이 12번. 분명히 둔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둔기로. 네. 둔탁한 거. 네. 그리고 왼쪽 새끼손가락에 방어창이 있어요. 막다가 다치신 막은 거예요. 거예요. 내복하고 속옷을 착용하고 있고요. 네. 하의에 이제 변이 좀 흘러 있어요. 맞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손톱 밑에서 그 손톱 깊숙이 깎아갖고 네. 유전자나 이제 아니면 미세 증거 네. 그런 거 채취를 좀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의뢰했겠죠. 의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이제 이송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또 정밀 검식을 네. 해요. 네. 현장에서 네. 검시하고 난 이후에. 네. 그래서 요를 들춰보는 거예요. 요를. 요를. 요를 딱 들췄더니 요 밑에 검정색 그 비닐봉지가 하나 보이는데 네. 그 밑으로 혈흔이 말라 있어요. 현장은 다 찰랑찰랑한데. 네. 예, 이거는 공격당하고 상당 시간 쓰러진 상태에서 피를 흘렸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흘린 피가 아니죠. 계속 그렇죠. 흘러내는데 오래되니까 일부는 마르고 일부는 젖어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쓰러진 장소 요 밑에 있는 비닐봉지 그 비닐봉지였기 때문에 물 뿌렸어도 더 안심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자, 요가 이렇게 있죠. 네. 요를 들쳤더니 비닐봉지가 나왔어. 예. 그 비닐봉지를 들치니까 여기에 뭐 마른 피가 있어. 네, 굳은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로는 계속 물 뿌렸죠. 네. 물 뿌렸는데 밑으로 스미지 않은 이유는 비닐봉지 때문에 그래요. 방수 처리가 된 거네요. 위에서. 그리고 예. 비닐봉지 밑에 피가 말라 있다는 얘기는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이. 네, 예.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계속 살아 계셨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정 그 정황을 봐야 돼요. 네. 자, 침대 밑에 토사물이 있네요. 토한 거. 소화되지 않은 이 토사물인데 귤하고 면발이 보여요. 귤하고 면발. 네. 토한 거. 그다음에 침대 밑에 피가 밴 수건도 있고요. 또 있고. 머리맡에는 아파트 출입문 열쇠 한 개가 걸려 있어요. 네. 그런데 며느리를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자기들한테 한 벌 열쇠를 주고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3개를 만들어서. 며느리한테 하나 주고 네. 2개를 항상 엄마가 소지하고 있대요. 근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 나오죠. 범인이 가져갔네. 그 한 개 그 문 잠그고 예.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열어줘서 들어왔는지 열려 있어서 네, 들어왔는지 네, 모르지만 네. 적어도 나갈 때는 그 2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가서 문 잠그고 간 거죠. 그리고 도어뷰에다가 휴지 막아놓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범인이네. 범인이죠. 지금 상황에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침대 위에 얇은 이불이 하나 있는데 잘 네. 걷어보니까 시신 네. 옮기고 나서 네.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의 변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온전한 상태로. 그 육안 관찰로도 당면가닥하고 머리카락이 보여. 근데 변에 당면가닥하고 머리카락이 보인다? 그러면 일견 보기에는 사람 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머리카락 같은 네, 거. 네. 그다음에 당면 가닥이 보일 정도면은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처음에 그 육안으로 그 변을 보고 나서 형사들은 이거 짐승 개똥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 그러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피해자가 공격당하면서 만약에 배변을 했다면 막 끌고 다니고 막 움직이고 하면 뭉그러져야 되죠. 뭉그러져야죠. 맞아요. 근데 네. 온전한 상태니까 그다음에 차기 상태도 일견 봤을 때는 양말 밑에다가 내복까지 이렇게 딱 집어넣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는 이건 짐승의 어떤 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침대 옆에 이불에도 또 한 덩어리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이때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형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피해자의 배변이 아니라면 구태여 동물의 배변을 갖다 여기다 옮겨놨다면 모욕행위예요. 그렇죠. 예. 개똥을 갖다 놨으면 고양이. 이건 모욕행위예요. 그러면 네. 이건 볼 것 없이 아주 철천지 왼수진 사람이 한 짓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 예.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저 중요하다 봐요. 그럼 경찰들도 이제 그때는 이게 사람의 변이 이제 아니고 이게
개똥 같다. 왜 머리카락이나 면발이 그대로. 개는 그 장이 짧아가지고 네. 소화 다 안 돼요. 다 안 되더라고요. 아시죠? 네, 알아요. 키워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카락 사람 먹을 리가 없잖아요. 아, 변해서.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이고 짐승의 똥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놨다면 이거 피해자한테 얼마나 원한을 줘서 이랬을까? 그렇지. 이런 인식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 그 정도 추정을 하고 부검 들어갔죠. 네. 그 이제 그쪽 청주 쪽이다 보니까요. 국가수 중부분원이 있어요. 거기. 네, 네. 이 중부분원에서 이제 했는데 이 할머니가 키가 156cm, 55kg이에요. 네. 왜소하죠. 네. 자 왼쪽 눈 부위, 네. 요 눈 부위, 왼쪽 팔 부위 집중 네. 공격이 됐어요. 그럼 이쪽에. 이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네요. 이쪽으로 공격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후두부, 네. 후두부 이 머리 뒤편하고 오른쪽 관자놀이 이쪽에 11개의 자창이 집중돼 있어요. 이 자창 뭐 이렇게 찢겨난 둥기로 찢겨난 게 한 4cm 정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둔탁한 뭔가로 때린 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 소견으로 뇌출혈. 뇌출혈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본 것 같습니다. 부검. 예. 자 이제 수사 들어가야죠. 이 정도 이제 이게 추리 많이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탐문 같은 거 시작해야 돼요. 예. 봤더니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일 항상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생 그래야지 그 사람의 어떤 대인 관계 알아보면서 그럼요. 원한 관계, 치정 관계, 네. 채권 채무 관계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고 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수사기관에서 다 까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 수사 차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결국 그 피해자 이분을 이제 싹 어떻게 보면 신상을 알아보는 거죠. 네, 네, 네. 뭐 사연 파악하기 위해서 그 봤더니 아저씨는 계셨던 거예요? 납박. 예, 사별했대. 돌아가셨어요. 예, 혼자 계셨구나. 남편하고 오래전에 사별을 해서 혼자 사시면서 외아들인가 봐요. 아들하고 살다가 5년 전에 아들을 결혼시켜서 분가를 시킨 거예요. 아까 그 며느리. 그러신 것 같아요. 집 상황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머니 같았어요. 그러면 네.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 많이 생각하겠어요. 그럼 당연하죠. 홀로 계시는 예. 어머니니까. 자, 그 이제 그렇게 나왔고 아파트 출입문 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3개 세 개, 준비하셔가지고 예. 피해자가 2개 갖고 있고 네.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1개 이렇게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 이 할머니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 갖고 있으면 불안해해요. 네. 저희 부모님 3개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몇 개 만들어 갖고 여벌로 집에 놓는다고. 자꾸 잃어버리신다고 그러시죠. 잃어버리시죠. 예, 예. 그래서 3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나갈 때는 열쇠를 이용해서 잠그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좀 열쇠 여유가 가진 있었죠. 사람이 예,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면 열쇠 가진 사람은 일단은 가족이죠, 가족. 가족부터 확인해. 다 조사해야 돼요. 네. 물론 이분들은 가능성이 10원어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유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털고 가야죠. 교수님 저번에 말씀 제일 위험하면서 미안한 게 유족 수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털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분들 알리바이 깨는 거는 딱 간단하죠. 휴대폰 제출 받아가지고 시간 가지고 기지국 위치 추적하면 되죠. 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추적을 할 때 뭐 이렇게 별게 나왔어요? 가족들한테? 없어요? 없어요, 아예. 네, 완벽해요. 완벽하고. 그러니까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기 돌아가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교회 집사님일 것 같은데 맞아요. 교회 다니시면 되게 뭐 다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은 신앙심이 있고 주변에 보는 눈이 좀 많다 그럼요. 보니까 성실히 사시잖아요. 검소하대요. 아주 그리고 원한질만한 일 없고 뭐 예. 치정관계야 당연히 없고 예. 신앙심 엄청 깊고 네. 예. 교인들하고 교류도 잘하신대요. 그 주변에 미담만 많았던 분이네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건 이분은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 전혀 없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의 습성을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무지하게 해요. 뭐 노인분들 혼자 살 때 네. 사시는 분들 특성 문단속 하고 또 하고 당연하죠. 예. 전기부터 가스까지 정확하죠 이거는. 아주 이 문단속을 엄청 잘하는 분이래요. 그러면 적어도요. 예. 이분이 문을 열어놔갖고 누군가 지나가다 쓱 들어와서 범행한 건 아니라는 습성이 그렇대요. 네, 네. 아주 유명하대요. 또 며느리 아들도 엄마가 문단속 하나만큼은 칼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의 마지막 행적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봐야죠. 봤더니 2월 2일 날 네. 수원에서 돌잔치 모임이 있었대요. 2월 2일 날이요.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네.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건데 네.
더 앞으로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앞으로. 1월 30일 날 며느리가 잡채 전달해 줬어요. 와서. 네. 응? 그러면 1월 30일 2월 2일까지는 살아계신 거예요. 3일 동안 또 그 다음 날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네. 그 더 앞전으로 갔어요. 1월 이제 31일 날도 보니까 요 분이 이제 그 행적이 딱 하나 나오는 거. 영상이 잡힌 행적은 1월 31일 날 네. 2월 2일 날은 돌잔치 할 때니까 사람 육안으로 본 거고. 네. 영상으로 잡힌 거는 1월 31일 날. 이 교우. 예.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일행들이 왔다가 집에 왔다가 가는 거를 배웅하는 모습이 영상에 있어요. 예, 아파트에. 예. 그게 1월 31일 날 18시 06분이에요. 예. 그 네. 2월 1일 이후부터 2월 예, 3일 2월 발견될 2일부터 때까지죠. 2월 3일까지네요. 예,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루 딱 상관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하루예요 이거. 네. 분명히 하루 사이에 네, 일어나는 네, 일이에요. 네. 돌잔치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파트의 모든 CCTV를 다 깠더니 네.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이럴 그 이후로는 녹화는 더 이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출입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CCTV를 싹 까가지고 네. 그 시간대 구간을 정해서 신원 파악을 할 사람들을 골랐더니 755명이에요. 700. 와. 좋네요. 그 사람들 신원 파악 다 해야죠. 해야죠, 뭐. 다 해야죠. 네. 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용의자 좀 있나 이런 때 전과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이제 제1 용의자 돼요. 네, 네, 네. 봤더니 한 두 사람 정도가 혐의점이 있어요. 755명 중에 2명 네, 정도가요. 2명 네. 정도가. 네. 이제 뭐 편의상 뭐 거주하는 4, 5, 5호 이렇게 제가 4호, 정했어요. 5호. 네. 요 두 사람이 네. 피해자하고 안면이 있는데 네. 예, 좀 술 먹으면 저 개판 치고 댕기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피해자하고도 다툼이 있었어요. 아, 4, 시끄럽게 5, 하니까. 5 네,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아파트 사람들 전체가 그 사람들 둘을 좀 불편해하고 또 피해자하고 싸운 적도 있대요. 술 그러니까 먹고 지랄하니까.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4호에 이 당일날 또 CCTV를 까요. 살짝. 네, 네. 그랬더니 얼굴에 마스크 쓰고 무거워 보이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럼 의심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쓰레기 분리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일일이가 있고 아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5호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6호 목격자 6호를 한번 얘기할게요. 아, 6호는 그 목격자시고요. 6호 거주하는 구민이 네. 주민이 네. 밤 10시경에 퇴근할 때 이 4호 여자가 고무장갑 끼고 있는 모습을 복도에서 봤다. 아, 이분 여자분이네, 사오분이. 사오가. 예, 예. 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하고 싸우고 다투고. 예, 아저씨가. 그러니까 고무장갑은 아까 휴대폰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사오가 유력한 용의자가 됐고. 그러네. 6호가 그 그렇게 얘기하죠. 6호가 예. 밤 10시경에 자기가 퇴근할 때 보니까 사오 여자가 그 즈음에 복도에 있는데 고무장갑 끼고 있더라. 이러니까 경찰이 뭐야 이거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그 6호 그분을 상대로 해서 법 체면도 했어요. 아, 최면서까지 하신 거예요? 법 체면 실패했고요.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사오 이제 그 상태로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발견된 그 변은 또 어떻게? 그렇죠. 변수사해죠. 네,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교수님 변수사해죠. 말씀하셨는데. 이 변을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짐승 개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 개똥이라고 좀 그 경찰관들이 그 좀 일단 생각을 했냐면 네. 피해자를 수습할 때 보니까 양말 내복이 있고 그 위로 양말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변이 빠져나가요. 밖으로 흘러나올 수가 안 없죠. 빠져나가요. 네. 안 빠져나가는데 이건 네. 변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이 피해자가 배변한 건 아니라고 봤던 거란 말이에요, 경찰은. 예, 보호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시니까. 밖에서 아까 얘기한 그 머리카락도 포함돼 있고 이러니까 개통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모양도 또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인변하고 틀리니까. 요만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복을 양말 사이에 넣었다는 거는 변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네. 상황이니까 이거는 네. 피해자가 배변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개통으로 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경찰이. 네. 근데 이거 아마 이제 그 머리카락하고 그 당면가닥이 보이니까 그거 들고 갔대요. 그걸 싸가지고 들고 와서 수의사한테 보여줘. 그렇죠. 수의사단에 보여야지. 그 제일 중요하잖아. 네, 수의사한테 맨날 보여줘. 보시니까. 수의사도 이거
개똥일 가능성이 많다. 걔는 이 장이 짧아서 또 네. 완전 소화 안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진술까지 했다는 거니까 이거 야 살해해놓고 똥을 갖다 놓는다. 이거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수사가 된 거야. 그런데 네. 이게 더 웃기는 거 아까 4, 5, 5호 의심했잖아요. 네. 4, 5, 5호 두 집을 합치면 네. 그 양 두 집에서 기르는 개가 7마리예요. 그럼 3.5마리씩 키운다는 얘기 반으로 나눠. 그러니까 어유. 이거 그 두 사람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 네. 7마리에 대해서도 또 이제 블루스타 시약으로 혈흔 검출을 시도를 해요. 개. 네, 걔한테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따로 하더라고요. 그 수사팀의 막내 형사가 네. 이게 중요하잖아. 개똥일까 인변일까. 그렇죠.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니까 10개월 된 자기 그 아이한테 이 막내 형사가 당면을 먹였대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아이가 똥 쌌잖아요. 네. 그거를 확인을 했더니 사람은 다 소화가 되더라는 거야. 어린애도 10달 된 애도 이게 다 소화가 되더라는 거야. 네. 아이한테 어, 인간한테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막내 형사가 그런 실험까지 심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국과수에서 이제 그럼 결국 국과수에서 뭐 궁극적으로는 변 감정하겠죠. 네. 그랬더니 피해자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거는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아마 고통받는 과정에서 배변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막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뭐 생통 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공격해가지고 바로 사망한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계속 아파갖고 낑낑. 엄청 고통받으면서 네, 이분이 네, 네. 배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용변한 것처럼 굵게 나온 게 아니라 조금씩 삐져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진짜 이거 설명드리면서도 죄송해요.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가 보여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으니까 또 오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그렇죠. 염두에 둬야 되죠. 네. 피해자 거라고 나왔고요. 네,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4, 5, 5는 계속 의심 가는 사람들이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주지에 가가지고 저희 뭐 출입문부터 이런데 누민홀을 싹 뿌렸어요. 혈흔 반응 검사 다 하셨다는 네, 얘기죠. 다 반응 검사했더니 네. 공교롭게도 4, 5 문 손잡이에서도 하나 나오고 4호에서 나오고요. 5호에는 집안 전체에 형광반응이 번쩍번쩍하네요. 집안 전체. 특히 집안 화장실에 네. 가서 누민홀 뿌려놨더니 그냥 형광색이 쫙 깔리는 거야. 아이고. 야 이거 화장실에 뭔 작업한 것 같다. 피 묻어가지고 와서. 예.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을 합니다. 5호를. 예. 예. 그래갖고 그 형광반응을 긁어가지고 이제 긴급 감정을 해요. 네. 아이씨 근데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왔는데 피해자 DNA가 아니에요. 그 누구 피해 그럼? 그게 알아봤더니 5호가 부부싸움을 엄청 한대요. 이렇게 피 흘리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하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온다니까. 5호가 그 부부싸움을 엄청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피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씻었던 건데. 무슨 검투사예요, 그래 피 질질 흘리면서. 그랬던 건데 이제 형광반응 루미놀 검사하니까 나오니까 경찰들은 그냥 야 이거 이게 범이다. 개도 기르고 있고 막 그냥 바짝 달려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 딱 나오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끝인 거지. 여기서 그냥 팍 꺾여버린 거지. 수사는 다시 4, 5호 터는 순간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럼 도대체 별일 다 있다 진짜. 다시 현장으로 가야죠. 이거 네, 예. 뺏겨야 되네요. 이게 사건 수사를 하다가 막히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실은 그건 희망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완전히 힘 없어서 가실 것 같은데요. 그게 일이니까 참. 사실은 이 사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상황, 여기까지 상황이. 그런데 진짜 안 풀리면 원점 재수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원점 재수사가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예. 근데 늘 말씀드린 현장에 답이 있죠. 네. 통제가 그나마 잘 됐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싹 치워버렸으면 안 되는데. 예. 아들이나 며느리가 당장 그 집 가서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거 아예 말도 안 되죠. 예. 그리고 빨리 씻어내는 것도 좀 그러니까 수사 중에 좀 아마 통제를 해줬던 것 같아요. 또 범인을 잡기를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시니까. 예.
그래서 다시 현장을 와서 추가 감식을 실시합니다. 네. 2월 6일 날 2차 감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5번을 더 합니다. 5번. 와, 너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비산열, 낙하열 비록 물은 적셔져 있지만 네. 벽에 튄 거는 물이 안 찼으니까 네. 보이잖아요. 네. 혈흔 형태 분석 한번 더 하자. 혈흔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생순으로 되짚어 보자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의뢰한 게 국과수에서 우리나라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가 최고 전문가가 서영일 박사예요. 네. 진짜 이분 잘해요. 네. 흔쾌히 오케이 했대요. 네. 현장 오시라고 하면 진짜 와서 잘해 주신다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3월 12일 날 네. 혈흔 형태 분석을 합니다. 아. 안방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안방의 혈흔으로 보아서 네. 피해자는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줄여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안방 출입문에 부딪혔고, 문에 부딪혔고요. 예. 그다음에 휘두름 이탈 혈흔이 있다. 이 휘두르면서 피가 그 튀는 그 휘두름, 네. 휘두름 이탈 혈흔으로 이게 관찰이 된다. 예. 그거 봐서는 추가의 가격행위가 또 있었다. 피해자는 출입문을 등지고 주저앉았다 이렇게. 네. 그때 양손에 형태 전이 혈흔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이 손에서 지금에서 내려온 이런 게 또 발생했다. 네, 네, 네. 이런 것 등등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안방 TV 좌측 모서리에 머리 부딪힌 접촉 혈흔도 있다. TV 모서리. 이게 네. 막 그 혈흔으로 네. 그당 거기에 막 이렇게 저 안방 기대고 앉았다. 그 다음에 뭐 또 저 추가로 공격받은 게 있다. 네. TV에 머리 부딪혔다.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쭉. 네. 또 그 안방 TV 모서리에 딱 부딪히면서 피가 나는데 그 상태에서 머리를 가격당해 가지고 충격 비산 혈흔이 TV 전면에 막 튄 것이다. 아유, 그럼 TV 앞에서 잔혹하다. 그러면 안방에 TV 아니 TV 앞에서 피가 튄 걸로 봐서 거기가 공격 지점인 거예요. 네, 네. TV 그러네요. 앞이. 네, 네. 그리고 피해자는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침대 안쪽 벽면 구석에 쓰러지고 네. 범인이 거기서 또 공격했다. 또 공격 있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거실에 TV 그 거실 TV 네. 그럼 거실 쪽에 공격이 있었고 안방으로 피신하고 쫓아가서 또 공격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 지금 일련에 지금 내가 네, 설명드린 네, 걸 네, 보면 네, 네. 거실 TV 냉장고 사이에 위치한 탁자 위쪽에서 또 그 휘두름 이탈 네, 혈흔 네, 같은 게 또 휘두름 나온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여기가 최초 공격 지점으로 보여요. 아까 거실이 먼저 터진 거실이. 거는. 근데 경찰들은 안방만 집중적으로. 그렇지. 피가. 왜? 피해자가 물 뿌릴 정도면 거실 같은데 청소를 다 한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거실은 경찰관들은 생각도 안 한 거야. 공격 지점으로. 네. 안방 쪽에만 그냥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물 갖다 붓고 한 거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혈흔 분석이. 네. 즉 이거는 거실에서 공격을 한 다음에 안방으로 피해자가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공격한 거예요. 그럼 거실을 또 파이. 거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러면 희망이 있죠 이거. 네. 그래서 현장 감식 혈흔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 안 했으면 서영일 박사가 와서 안 했으면 경찰들은 맨 안방만 집중적으로 눈까지 빠지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나오는 것도 없었고 네, 네. 겨우 저 똥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시간 엄청 보냈잖아요. 네. 최초 공격 지점 밝혀졌죠. 네. 그러면 수사팀은 거실을 또 정밀 수색을 해야죠. 거실은 사실 상대적으로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다가 네. 싱크대 상단 장에서 네. 위에 그 싱크대 상단 장에서 이 종이 형태로 돼 있는 데다가 비닐이 돌돌돌돌 감겨 있는 비닐 랩을 발견했어요. 근데 비닐 랩을 발견했는데 이 종이 롤에다가 네. 그 비닐 봉투가 이렇게 감겨 있는데 네. 이 롤 동그랗잖아요. 네. 이 안쪽에 아주 희미한 혈흔 지문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렇게 뜯어 쓰는 랩에 아니요, 이렇게 비닐봉지요. 예. 이 동그랗게 안에 원통으로 돼갖고 빈 거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장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발견해서 살폈더니
롤 그 종이로 된 롤 근데 예. 겉에는 비닐이 이렇게 둘둘 쌓여 있고 예. 그 안쪽에 조그만 쪽지문이 혈흔 지문이 하나 나온 거예요. 여기 롤 그러니까 롤을 잡은 거야 이게 비닐 네. 랩을 쓰려고 거기에서 조그만 쪽지문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보물이에요 보물. 예. 그래가지고 그 혈흔 지문을 증강해서 크게 확대해가지고 특징점을 찾아요. 쪽지문은 온 지문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아피스 넣으면 바로 그 인적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특징점을 이제 쪽지문에 있는 특징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문 융선 말고. 네.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거하고 유사한 사람을 아피스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수백 네. 명. 수백 명에서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렌즈 갖고 있으면서 또 추려나가. 그래서 추려봤더니 한 사람 나와.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도착한 사람이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장 씨라는 여성이에요. 41살 먹은 여성. 상당구면 여기가 맞나요? 여기는 가경동인데 가경동이 청주시 가경동인데 무슨 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인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 4호는 아닌 걸로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닌 거였네요. 그건 털은 거죠, 진지게. 엄한 사람 튀어나왔네. 사람 똥으로 발견되고 화장실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피난 걸로 발견되는 순간 4, 5, 5는 털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원점 재수사해가지고 1차 공격 장소가 거실이라는 게 그 혈흔 분석 서영일 박사에 의해서 밝혀지는 바람에 비닐 랩을 찾은 거고 비닐 랩에서 상당구에 거주하는 장모 씨라는 여성 41살 먹은 여성이 도출된 거고 쪽지문이 나왔고 그래서 3월 15일 날 강력 5팀이 가갖고 장씨 거주지에서 임의동행해요. 이 여자. 근데 직접 증거는 없죠, 이 여자. 그 여자 당연히 혐의 부인하죠. 그래서 당일날 이제 밤 8시경에 일단은 귀가 조치를 시켜요. 피해자분 아는 사이였대요? 이분이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장씨 자본이 저 연고를 알아봤더니 이 장씨 엄마가 장씨 엄마가 이 피해자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을 때. 장씨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그 자기 이 아파트 살으니까 놀러 와서도 그 할머니하고도 친했대요. 엄마 피해자 친구네. 할머니하고 엄마의 엄마하고 친구네. 자기 친구니까. 엄마의 친구네. 그래서 서로 왕래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이 장씨 엄마도 남편하고 일찍 사별해 갖고 아이 혼자 기르고 있었고 피해자 이분도 남편하고 사별하고 아들 하나 기르고 있었잖아. 서로 동병상련이니까 한 아파트에 살면서 친했대요. 그러네요. 그 집의 딸이에요. 이게 장씨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네. 우리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아는 사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고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일단 추궁했는데 오리발 까니까 단지 거기서 나온 혈흔 지문이 직접 증거는 아니잖아. 다른 경우에 의해서 거기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당장 긴급 구속이나 긴급 체포는 못 해요. 그러니까 부인 줘서 받고 용의자지만 일단 이미 동행했으니까 보낸 거예요. 밤 8시에. 그리고 나서 장 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 찾아야 되니까. 이 여자 장 씨 여자 뭐 하는가 했더니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보험회사 직원이다. 보험회사 직원인데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랩에서 나온 혈흔 자체가 특징점만 비슷해서 한 사람 추린 거지 완벽하게 이 사람 거라는 그 단정은 못하는 입장이에요. 쪽지문이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강제로 잡아둘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가능성은 이제 거의 90%죠. 이 정도.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언제든지 도망가거나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뭐 붙여야 돼요. 이건 붙여야 돼요. 잠복하면서 감시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감시는 차가 있으면 그 여성이 차가 있어요. 차에서 대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 근처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차 타고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감시하고 있는 와중에 3월 16일 날 혈흔 지문이니까 그 DNA가 반드시 할머니 거라야 되죠. 당연하죠. 피해자.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이제 그 잠복 근무하고 있단 말이야. 쪽지문이 특징점은 거의 90% 정확하지만 그래 혈흔마저도 할머니 DNA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따도 돼. 그거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거기 가서 쪽으로 완전히 지키는 거야. 도망가거나 극단적인 선택할까 봐.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도망가는 거는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다려야 돼요. 잠복 근무하는데
진짜 조심해야 돼. 쉽지 않네. 이거 그 저 명을 받아서 나간 형사 정말 졸으면 안 돼요. 그 사이에 잠깐 깜빡 졸았는데 사라져 버리면 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장사해야 돼요. 나가서. 그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뻗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진짜 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눈 뜨고 지켜야 되고. 그럼 교수님 또 하나 좀 삐껴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실까? 야전 안 돼, 형사. 이때니까 내가 그럼 그래서 졸릴 이미- 때 어떻게 버텨요? 어? 졸릴 때. 이거 막 이렇게 하지 막 이렇게 막. 뭐 진짜 눈도 뭐 막 깔고 허벅지 막 뭐 꼬집고. 이쑤시개 걸어놓고 뭐 이렇게. 허벅지 막 꼬집고 그 참 뭐 옛날에 그 뭐 조선 시대 때 뭐 여성들이 허벅지 찌르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 허벅지가 효율적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졸릴 때는 이 안쪽 허벅지 안쪽 있잖아요. 네. 사타구니 쪽 네. 꼬집으면 저 잠이 퍼뜩 달아나요 진짜. 멍들 거 아니에요. 멍 새파랗게 들죠. 근데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거내 인생이. 범인이 도망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 둘이 가면 한 사람하고 교대하기로 하고 절대 자면 안 돼 그러고 잠깐 조는데 얘도 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보가다 놓치는 경우 있어갖고 네. 중징계 먹는 직원들 꽤 있습니다. 그렇지.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 여자분 그 뒤로 뭐 그냥 조용히 있었고요. 근데 DNA에서 혈흔이 피해자 거라고 딱 나오니까 이건 게임 끝난 거야. 네. 이건 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따로 들어가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연락 받고 네. 5분 정도 딱 흘렀는데 이 장 씨가 종이 쇼핑백에다 옷가지를 잔뜩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이거 봐라. 지금 잡으러 가려고 하는 중인데. 그러더니 승용차에 딱 탑승하는 거야. 네. 이거 도망가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세웠어. 네. 긴급 체포. 아주 혈흔이 이제 맞으니까 네. 긴급 체포. 네. 그리고 들고 있는 그 쇼핑백 딱 압수했어.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패딩 점퍼. 그 다음에 치마, 티셔츠. 예. 이거 가지고 와서 그거 왜 혈흔 들고 검사했어. 나가고, 혈흔 왜 검사. 그게 이거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갖다가 감출렸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래서 압수 딱 해가지고 과수팀에다가 혈흔 검사를 과수팀에 시켰더니 거기서 인열 반응 나와. 그래서 바로 그 DNA 감정을 해. 과수팀에서는 인열 반응만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인열이 피해자 거라는 거 확인은 국과수에다가 감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열 반응이 딱 나오니까 그거 통째로 싸가지고 국과수로 긴급 감정을 해요. 긴급 감정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피해자 혈흔이면 게임 끝나잖아.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차 볼 것도 없이 당연히 감식 들어가요. 네. 그랬더니 핸들 피 묻은 손으로 핸들 만지면 분명히 나와요. 내가 씻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세한 구석 같은 데서 묻을 수도 있어요. 네. 이 혈흔이라는 게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데서 나오는 게 혈흔이에요. 매트에서도 혈흔 발견됐어요. 또 떨어진 거네요. 그게. 발. 응? 그렇지. 피가 이건 게임 흥분했으니까. 끝났죠? 예. 그런데도 무비권. 오리발만 내밀고 무비권 행사합니다, 이 여자가. 독하다. 이 정도면 거의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그러면 쭉 그 범죄, 이 사람이 범인인 것만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죠. 네. 사인도 명확하게, 범죄에 이르는 경위도 명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왜 죽였는지. 네.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려면 2월 아까 그 3일 날 있죠. 네. 2월 3일 날 범행 추정 시간대에 이 여성의 당일 행적, 네, 이른바 알리바이를 재구성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CCTV 다시 까요. 예. 여기서는 좀 반성할 점이 있기는 해요. 예. 1월 31일부터 봅니다. 1월 30일부터요. 1월 31일 날 16시 20분경에 이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가요. 저 피해자분 사시는 아파트예요? 네. 네. 그러더니 23분 뒤 네. 16시 43분경에 내려와요. 네. 그리고 차로 가요. 네. 그러더니 16시 46분경 3분 있다가 서류를 들고 다시 10층으로 가요. 네. 16시 48분 2분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차에 타요. 예. 28분이 지나가지고 17시 16분경에 차를 몰고 아파트 정문을 나가요. 네. 그때는 정장 차림의 모습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범행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죠. 예. 범행하고는 관계없죠. 예. 그런데 그 이후의 거를 이제 외부에서 CCTV를 경찰이 잘 안 살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여자가 거의 용의자라고 보니까 이 여자 동선만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17시 16분경에 나간 것까지 정장 차림에 나간 것까지만 하고 그동안은 조사 안 했어요. 네, 네. 그걸로 끝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아주 용의자가 딱 되니까 외부까지 하고 이 여자 동선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봤더니 이 여자가 18시 10분경에 차를 주차장이 아닌 외부 갓길에 주차를 해요. 아파트 바깥쪽에다가. 네. 네. 그리고 경비실 뒤편을 통해서 도보로 들어와요. 차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는 정장이 아니에요. 옷을 옷 갈아입은 거예요, 교수님? 모자가 달린 베이지색 패딩을 입었어요. 아까 그거 압수한 거 그거네요. 예. 그리고 현관으로 잽싸게 달려 들어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네. 아이. 그리고 다시 그 여자가 현관 CCTV에 찍힌 거는 9시간이 지난 네. 2월 1일 날 03시 06분경이에요. 새벽 3시 06분경. 그럼 9시간 밤새 일 저지른 거예요. 동안 9시간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아까 말씀 장시간에 걸쳐 일어난 게 맞네요. 이런. 그러니까 방바닥에 안방 방바닥에 물고.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물이 있죠. 그거 얼마나 예. 퍼다가 거기다 뿌렸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현장 상황 보고 유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피해자 모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웅해주는 교인들 네. 그 모습이 땡이고요. 네. 자, 이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이건 이제 범인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죠. 끝났잖아요. 그렇죠. 옷 갈아입고 다시 들어가서 네. 죽이고 9시간 네, 동안 네. 범행하고 나갔다는 거 나왔으니까 네, 게임 네, 끝났는데 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도주방지할 걸로 생각하고 잠복근무했죠. 네. 그러니까 눈 까두고 지키다가 예. 그 여자가 경찰이 이제 자기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입었던 옷을 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가방에 들고 싹 나왔다가 딱 걸린 거야. 잠복근무 안 했으면. 그러면 뒤에 저 DNA 결과 국과수에 나오면 그때 가서 맞으면 이 여자 잡자. 이렇게 밥 먹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잠복근무 안 했으면 다 없어졌겠죠. 이 여자가 그 패딩에 그 들어있던 옷 가져가서 불태워 버렸으면 네. 직접 증거 골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이거 수사 여기서 진짜 교훈이에요.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 결국 범행 당시 옷 폐기하려는 거 현장에서 찾고 검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이게 계속 이 여자가 무비권 행사하면서 버티다가 3월 17일 날 이제 드디어 내 동생 좀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 불러줬어요. 신경의 변화가 예, 약간 있네요. 있는 거죠. 네. 그랬더니 동생 불러갖고 나 파산 신청해가지고 내 빚이 애들한테 안 가게 좀 해줘라. 자기 애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 이제 면회 끝나고 갔죠. 네. 그때부터 줄줄줄. 아니, 남 죽여놓고 지 새끼부터 생각하네. 참. 지 새끼 걱정하는 거죠. 네. 이 새끼 저 빚쟁이 될까봐. 그러니까 지가 빚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파산 신고하는. 네. 자 전모를 좀 볼까요? 네, 교수님. 장 씨는 대학생 자녀 두고 있어요. 이 여자. 결혼을 일찍 하셨네. 네, 예. 40살밖에 안 됐는데 네. 보험회사에서 한 3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대요. 조금 버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벌고 네, 있는 근데 건데. 이제 아마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350 가지고 생활비, 자녀 학비, 대출금이 한 빚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대요. 네. 월세를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적자에 적자. 거기에다가 이 여자가 최근에 갑상선 수술을 또 플러스 유방암이 의심돼 갖고 병원은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네. 그럴 만하네요. 예. 그랬던 거고 이제 본인 얘기입니다. 예. 나 죽으려고 그 가경동 피해자 아파트를 찾았다. 그럼 왜 남의 아파트 가서 죽어? 그러니까. 그 본인 그랬대요. 예. 예전에 엄마가 살아서 출입이 편한 복도식 아파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거기를 선택을 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올라갔는데 아까 왔다가 다시 나갔잖아요. 네. 올라갔는데 생각이 달라져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내가. 그러다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오후 6시 10분경에 다시 그 아파트로 가서 갔다. 그런데 거기서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네. 인사를 서로 했다. 엄마하고 안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 네. 그게 18시 30분이다. 네. 아이고 아주머니 저 화장실 좀 급하게 쓸게요. 네. 그래 화장실 이용을 요청을 했더니 이제 오케이 해서 들어갔고 네. 그때부터 이제 범행해서 공두시방까지 있다 나왔다는 얘기인데 네.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는데 볼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거실 장 위에 네. 십자가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십자가가 달린 그 금목걸이가 딱 보이더래요. 그리고
현금 봉투, 은행에서 우리가 돈 봉투 넣으면 ATM기에서 찾아갖고 넣으면 있죠. 네. 그 봉투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네. 30만 원 들어있대요. 네. 그게 보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금목걸이하고 30만 원을 자기 핸드백에 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피해자가 딱 보더니 금방 그 화장실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화장실 사용하고 나가는데 그 여자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까지 거실 자기 눈에 보이던 목걸이하고 현금 봉투가 없어진 거야. 당연한 그러니까 문제죠. 잠깐 스톱. 네. 뭐야? 내가 방금 전까지도 여기 너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봤는데 네. 너 화장실 끝나고 나가는데 이게 왜 없었어? 너 왜 그렇게 사냐 인생? 왜 남의 걸 훔쳐가? 이랬다는 거야. 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 증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네. 또 따졌다는 거예요. 네. 마찰이 생기면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실 장 위에 돌이 이만하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돌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쳤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돌이 왜 장 위에 있겠어요? 거실 장 위에? 수석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수석이 아니고요. 네. 이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장 담글 때 장 똑같은 거 이렇게 누르는 돌이에요. 누르는 돌이요. 예, 누름돌. 그 돌을 거기 있어가지고 큰데 그걸로- 누름돌. 예, 그게 거실이죠. 거실에서 1차 네. 공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돌로 머리 한 방 맞으니까 방 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신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가라. 예. 사정을 했다고 그러고 이건 지가 다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도 다시 따라가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때렸는데 네. 피해자가 바로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무랐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니네 엄마하고도 친구인데 막 이러면서 계속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다가 멈춘 상태, 대치 상태가 유지됐대. 근데 그때 피해자가 아우 나 이제 막 공격당해서 피 흘리니까 나 추우니까 나 이불 좀 덮어줘. 침대 쪽에서 쓰러져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옷장에서 이불을 덮어줬대. 꺼내서. 네, 네. 그 이제 아마 갈등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이긴 죽였는데 더 이상 공격해서 죽이는 건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춥다 그러니까 피 많이 흘렸으니까 저체온으로 죽으면 되겠다. 아유. 그냥 기다렸다는 거야 앉아서.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간 계속 숨 쉬고 있고 안 되겠다.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천하의 진짜 어떻게 찢어 죽이려냐 이거. 네. 그때부터 화장실에 가가지고 저체온으로 죽으라고 그 고무통에다가 물 받아서 계속 뿌린 겁니다. 찬물을요. 네. 이건 9시간 동안 고문한 것과 같습니다. 아유. 이게 사람입니까? 인간도 아니지. 변에 대해서 경찰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양말 다 그 내복위로 양말 겹쳐 신었는데 네. 변이 새어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어봤겠죠. 근데 지가 공격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냄새가 나서 보니까 네. 바닥에 변이 있더라. 그때는 양말이 내복위로 없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밟기 싫어가지고 이불로 덮었다. 네.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고 네. 이제 거실에 핏자국 같은 거 구석구석 다 닦고 9시간 동안 흩어진 물건 차곡차곡 다 정리한 거예요. 이 여자. 어? 무려 9시간에 걸쳐서 흔적을 지운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 그 유선 전화기 있대요. 네. 그것도 뽑아가지고 거실 장에다 갖다 놨어요. 철저하게 생겼네요. 어? 신고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는 얘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난 거야 현장.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무장갑 꼈지. 네. 이 범행도구 돌멩이. 네. 거기에도 지꺼 뭐 묻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네. 그거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건 들고 나와야겠어. 네. 그래서 보니까 장식장 위에 비닐 랩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거 한 장 팍 뜯어내가지고 그걸 다 담은 거야. 네. 그때 혈흔 지문이 그 롤 안쪽에 살짝 찍힌 겁니다. 아. 어? 그러면 그 금목걸이 다 챙겨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돌 중기 네. 고무장갑 같은 건 버렸는데 그건 못 찾았고요. 못 찾았고요. 금목걸이는 다행히 네. 범행 다음 날 금은방에다 팔아갖고 현금화했어요. 이건 경찰이 확보했어요. 확보했네 증거를. 네.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우발적인 걸로 가려고 시나리오 짠 겁니다. 네, 저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CCTV 왜 그러면 교수님 그 뒤로 뒷문으로 들어간 것부터 해갖고 차도 밖에다 대놓고. 그러니까요. 1차 들어가서 전부 확인한 다음에 네. 일단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벗어나서 네.
바깥에 갓길에다 차 세우고 그 차 안에서 네. 정장 입었던 거를 이제 그 저 점퍼로 패딩으로 갈아입고 다시 네. 걸어서 들어와갖고 들어가서 범행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계획범입니다. 계획범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이거 계단으로 근본- 올라가는 예, 것부터도 그렇습니다. 예. 지 말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지 왜 계단으로 걸어서 들어갑니까? 제 차도 문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만난 게 아니고 당연히 열어준 겁니다. 이걸 이모라 불렀을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열어준 겁니다. 예, 그 보통 이제 자기 엄마의 친구를 어릴 적부터 뭐 이모라 부르잖아요. 네, 그랬을 여기도 가능성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아파트에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건 범행 사전에 뭐 그 저게 있었던 거예요. 네, 네. 할머니 집에 누가 아들이나 며느리가 와 있나 확인한 것 같아요. 네, 네, 일차. 보호자 있나. 그 다음에 없구나.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아파트 벗어나 가지고 밖에 차 세우고 그 안에서 옷 갈아입고 이때 이제 들어올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고 범행하고 난 다음에 나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계획범이지 우발범 문제 아닙니다. 제가 요즘 외국의 그 살인 관련된 책을 보면 그 그레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등급을 살인범도 나쁜 놈 좀 덜 나쁜 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연쇄살인범 빼고요. 단일 살인 중에 제일 나쁜 게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최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법원에서도 그렇게 형량이 엄청 세대요. 그러니까 죽인 것도 나쁜 행위인데 돌아가시는 분을 계속 보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이거 완전 인간이길 포기했다 이렇게 사람 해서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냐고. 이 정말 얼마나 나빠. 지가 뭐 돌로 머리 막 공격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 피 흘려가지고 네. 춥다고 이불 덮어달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어차피 그대로 방치돼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은 죽어요. 근데 안 죽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물파다. 사물까지 보고 하냐 이게. 이게 사람이에요? 이 진짜 이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사람이 얼마나 더 잔인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할머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겠어요, 이 할머니. 응? 그렇지만 이제 다른 세상에서는 할머니 정말 선하게 잘 사셨고 그럼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있을 거예요. 뭐 이 본인.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을 응? 텐데. 이 여자는 처벌받고 나와서도 지옥 갑니다, 이거. 아, 많이 이제 얘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얼마 받았어요 이게? 징역 25년 받았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범이다. 근데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초범 따지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살인 있어요, 사건이 살인에. 초범 재범하면 니 몇 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초범이다. 초범 이런 필요 없어요. 뉘우친대요. 아니 구속되면 다 뉘우치지 그럼. 뉘우친대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신적 스트레스가 범행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남 죽여도 되나? 따뜻하시네 참. 따뜻하죠. 온기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심하게 온게 넘치. 그래서 초범이다. 뉘우치고 있고 이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범행의 원인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징역 25년. 나는 이거 진짜 반드시 적어도 얘는 무기징역에 나와야 돼요. 이 범행 수법 자체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있다 나온다는 얘기 하네요. 그렇죠. 지금이 2021년이니까 아까 2003년도 13년도니까요. 2013년이면 지금 8년 지났네요. 8년 지났으면 25년이면 언제 나와요? 그 17년 후에 나오겠죠. 아이씨. 말도 안 됩니다. 아드님이 이제 의혹을 조금 제기를 했었어요. 외아드님이요. 네네. 예. 10일경에 이제 월 30만 원 용돈 드리는데 네. 매달 10일경에 드린다. 그런데 네. 그 봉투가 거기 놓여 있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봉투 네. 현금 봉투가 놓여 있어서 자기가 그거 챙기고 욕심이 네. 나서 금목걸이하고 그걸 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들 생각은요 고문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돈 더 내놓으라고. 돈 더 내놓으라고. 왜 그러냐면 네. 매달 아주 꼬박꼬박 10일 날 드린대요, 엄마. 네. 근데 이 범행이 일어난 날은 3일이잖아요. 3일이요. 3일. 네. 그러면 그 돈 봉투가 놓여 있었다면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준 거를 안 쓰고 거기 그대로 뒀다는 얘기야? 안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네. 돈 봉투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아드님 얘기하는 거는 식탁에 그대로 뒀다. 이거 거짓말이다. 네. 이거는 어머니한테 돈 더 뜯어내려고 금반지 금목걸이 챙기고 돈 네. 뜯어내려고 위협가하고 네. 위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아드님은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전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어? 봐요. 응. 추론상으로.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이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 다음에 그것도 배웠습니다. 안 풀리면 현장을 다시 재감식하는 네. 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사 의지겠죠. 네. 열심히 하셨네요. 네, 흥덕경찰서 강력 5팀인데요. 네. 서창석 형사, 네. 강승호 형사, 네. 노종우 형사, 네. 곽도현 형사. 네. 곽도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명관 팀장. 아유 고생들 하셨네요. 정말 고생들 하면서 아유, 수사해서 미제로 할 거 잘 푸셨어요. 이런 저 쓰레기 네. 얼마나 이 죄를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다시 한번 그 돌아가신 할머니 좋은데 가셨을 거예요, 그죠? 네. 천국에 가셔서. 근데 현장을 봤던 그 며느님하고 그러니까 사던 분은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며느님 엄청난 충격이죠. 네. 아드님하고 사던 분도 예, 참 안타깝네요. 명복을 빌고요. 근데 정말 악랄하네요, 교수님 이거는. 정말 이거 악랄하더라고. 이거 찾으면서 화나더라고요. 네, 악질입니다. 정말 화나더라고요. 이거는 그 순간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돈 봉투하고 목걸이가 보여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주워넣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발범죄다 그 소리예요. 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애초부터 할머니 타겟 삼아서 네. 들어간 거예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봉투 얘기도 아드님 얘기가 맞아요. 네. 이 강도살인이에요, 이건. 이건 강도살인입니다. 네. 그럼 강도살인 같으면 이거 못 나오거든요. 이거.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처리됐다는 거 약간 아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하여튼 장시간 또 수고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네, 잘 배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